50대와 60대라면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자산일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면 과연 통장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특히나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또는 자녀 지원까지 겹치게 되면 은퇴 후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통장 텅 비는 재정 재앙. 모두가 범하는 세 가지 실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노후 자금일 겁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나면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노후가 생각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런 재정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소비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예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할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외식비, 쇼핑, 여행 경비 같은 소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를 지속하는 건 치명적입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끝없는 외식. 김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부부는 둘 다 일할 때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사 먹으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주 3회 이상 외식을 했고 해외여행도 매년 갔어요. 초반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지만 몇 년 지나자 예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절약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법. 은퇴 후에는 소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여행은 가성비를 따져 계획하며 꼭 필요한 지출을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노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실수. 아직은 괜찮겠지. 그때 가면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준비를 미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사례 2. 박씨의 의료비 악몽. 박씨는 58세에 은퇴하면서 자신의 건강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3세에 갑작스럽게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활치료와 약값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린 상황에서 의료비 충당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죠. 해결법. 노후에는 건강이 재정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포함한 비상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자산의 대부분을 비유동성 자산에 묶어두는 실수. 은퇴 후에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을 묶어둔 채 현금 흐름 없이 노후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죠. 사례 3. 이 씨의 집 한 채. 이 씨는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했지만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게 팔리며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해결법. 은퇴 후에는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퇴직금을 무리하게 부동산에 묻기보다는 현금이나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정리해 볼게요. 소비 패턴 점검. 은퇴 전과 같은 소비를 당연히 여기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쓰는 비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생활비의 최소 6개월 분량을 비상금으로 따로 두세요. 의료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같은 긴급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높은 자산 비중 늘리기.
집 한 채에 전 재산을 묶어두기보다는 일부는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분산하세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치명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재정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모든 은퇴자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로 인해 통장이 텅 비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소비 습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소비 습관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에도 소비를 이어가지만 사실 이 작은 소비가 쌓여 큰 구멍을 만듭니다. 특히 외식, 쇼핑, 여행 같은 항목은 필요보다는 욕구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팁. 월 소비 예산을 정하라. 매달 고정 지출 생활비, 공과금과 가변 지출 외식, 취미로 나눠 관리하세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라.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고가의 여행 대신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만족감은 유지하면서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정계획 긴급 자금과 생활비 자산을 따로 관리하라.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건강 문제, 주택 수리 또는 가족 지원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 자금과 생활비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긴급 자금 생활비의 최소 6개월에서 1년치를 현금이나 유동성 높은 상품의 예금, 단기 채권으로 따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자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금융 상품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배당 주식, 리츠 REITs 또는 월 지급형 연금 같은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산은 은퇴 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정씨 부부는 은퇴 후 퇴직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긴급 자금 1년치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배당 ETF와 월 지급형 연금으로 나눠 투자했죠. 이렇게 관리한 덕분에 의료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기본 생활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 자산의 유동성 집에 묶인 돈을 활용하라.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집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 집은 소중하지만 노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집에 모든 돈을 묶어두면 생활비나 긴급 자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팁. 주택 다운사이징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남는 돈은 긴급 자금이나 생활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목이지 활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집 일부를 임대하거나 유휴 자산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실제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씨는 은퇴 후 큰 집을 유지하다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생긴 여유 자금 1억 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했죠. 이 투자로 월 3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으며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4. 정서적 안정 돈만큼 중요한 마음의 준비.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팁. 계획을 세우며 안심하라. 재정 계획이 명확할수록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저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삶의 만족도를 높여라. 소비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는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함정을 이해하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펜션 차린 55세 부부, 왜 다시 떠날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에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을 해볼까 하고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평생 일만 하다가 잠시 쉬려고 눈 감았다가도 머릿속 한구석에는 제주도 같은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잖아요. 특히 50대 중반쯤 되면 앞으로 남은 삶을 좀 더 내 방식대로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에서 펜션을 차렸다는 분들을 만나보면 시작은 마냥 설레지만 그 끝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55세 부부가 은퇴 후 제주도에 내려가 펜션을 오픈했는데 여러 이유로 다시 떠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 부부가 겪은 사례뿐 아니라 은퇴 후 제주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이 겪고 있는 비슷한 3가지 사례도 나눠볼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 내가 은퇴 후에 제주도를 꿈꾼다면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할까? 라는 질문의 답을 조금이나마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 처음엔 너무 좋았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우리 주인공 55세 김 부부가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작은 펜션을 차렸다고 해볼게요. 예전부터 관광 도시인 제주도에서 살며 여행객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펜션 자리를 알아볼 때만 해도 바닷가가 보이는 예쁜 민박집 하나를 개조해서 운영하면 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대요. 막상 펜션을 인수하고 나니 리모델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외관만 예쁘게 페인트 칠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관부터 전기, 창호 공사까지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곧 은퇴하니 제대로 투자하자 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 펜션은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개업하던 날 주변 이웃들 초대도 하고 리본 커팅식도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부부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무척 들뜬 상태였대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사례 1 성수기는 늘 잠깐, 나머지는 한산한 게 문제라니까요. 첫 번째 사례는 일정하지 않은 수입 문제입니다. 제주도 펜션의 가장 큰 단점은 성수기 78월 딱 2달 정도 반짝 바쁘고 나머지 기간에는 비교적 한산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요새는 주말 관광도 많고 연중 여행객도 늘어나는 추세라고들 하지만 막상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주중에는 텅텅 비는 날이 훨씬 많거든요. 김 부부도 여름 성수기에는 거의 쉬는 날 없이 객실 관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1년을 버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자금 일부를 펜션에 쏟아부었으니 생각보다 목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조바심이 났다고 해요. 펜션 운영 자체가 단순히 놀면서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광고도 올려야 하고 고객 문의 전화 받아야 하고 고객 맞이와 청소까지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죠. 그래서 김 부부는 오히려 은퇴 전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고 체력도 고갈된다고 합니다. 사례 2 제주도라서 모든 게 예쁘고 낭만적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제주도 생활의 현실 문제입니다. 흔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살다가 제주로 내려가는 이유 중 하나가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한적함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착해보니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문화시설 접근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외지인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주민 사이에서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해요. 김 부부 이야기로는 동네에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런지 처음엔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하면서 궁금해하며 다가오다가도 한두 번 만나고 나니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모임에 참여 못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펜션 운영 특성상 주말과 휴일에 일을 해야 하니까 주민들과 같은 생활 패턴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게다가 농산물이나 식자재 구매도 일일이 차를 몰고 읍내로 나가야 하고 서울에서처럼 배달 앱 하나면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초반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사례 3 관광객의 민원,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커요. 세 번째 사례는 예상치 못한 대인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김 부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펜션을 운영하면 손님들과 수다도 떨고 지역 정보도 알려주면서 친밀감도 쌓고 그럴 거야 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가끔 예민한 손님을 만나면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늦은 밤까지 소음을 내거나 예약 인원 초과로 오는 경우 분명히 펜션 규정에 적어 놓아도 안 읽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도 있고요. 심지어는 펜션 내부에서 물건을 파손하거나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손님은 감사할 정도로 매너가 좋지만 일이 한번 꼬이면 김 부부 입장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은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내려왔는데 이게 웬 고생이야? 싶었지만 이미 펜션에 투자한 돈이 너무 큰 데다가 막상 포기하려 해도 이 상태로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매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결국 다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쯤 되면 이 부부가 왜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첫째로 돈 때문입니다. 펜션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현재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팔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둘째로 자존심도 무시 못하죠.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걸 실패했네 하면서 인정하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은퇴 후 첫 도전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니까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체면이 서지 않는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그래도 장점은 있다라는 이유도 큽니다. 아무리 운영이 힘들다고 해도 문만 열고 나가면 바다가 바로 보이는 풍경, 밤이 되면 들리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가한 시즌에는 조용히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생스러운 점이 많아도 분명 도시 생활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 후 제주도 펜션 창업 로망이지만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제주도 펜션을 운영하는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면 낭만과 현실이 공존한다는 점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은퇴 후 제주도에서 펜션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어떤 점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철저한 재무 계획.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격차가 큰 만큼 월별 계절별로 예상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만약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다른 대안 게스트하우스, 작은 카페 운영 등과 비교 분석도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조화. 막연히 외지인이라도 좋아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시간을 들여 이웃과 교류하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운영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마인드. 펜션 운영은 손님 접대뿐 아니라 청소, 홍보, 인테리어, 유지 등 잡다한 업무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시작했더라도 예민하거나 규정을 어기는 손님들을 만날 각오가 필요해요. 장기적인 거주 계획 점검. 내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의견, 병원이나 편의시설 이용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죠. 도시 생활과 확연히 다른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게 좋아요. 은퇴 후 제주 라이프, 꿈은 꾸대 현실 체크는 꼭. 결국 김 부부가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펜션에 돈이 묶여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엔 자신들이 꾸어왔던 제주 라이프라는 꿈에 대한 미련도 있고 지금까지 쏟았던 노력과 정성,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소소한 행복도 분명 자리하고 있죠.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여유롭고 즐겁고 편한 모습만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론 꽤나 치열한 이막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거기서 창업까지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 주인공 김 부부의 사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현실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때마다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 가면 다 망한다는 식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은퇴 후에도 충분한 준비와 마음가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제주에서의 삶은 분명 큰 매력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한 번쯤은 낭만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비용은 얼마인가? 오랫동안 불규칙한 수입에도 대비할 수 있는가? 가족이나 배우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역 주민들과도 원활히 지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있는가? 계획대로 안 된다 해도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지역 네트워크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시작한 55세 부부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은퇴 후 제주살이의 현실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분명 은퇴 후 제주 라이프는 많은 이들이 로망으로 꿈꾸는 선택지일 거예요. 다만 그 로망이란 게 막연할수록 현실에 부딪혔을 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부부는 왜 다시 떠나지 못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어느새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 이막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 점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현명한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제주도 정착이라는 꿈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사례와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되 꼭 현실적인 준비와 체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순자산은 10억인가? 그럼에도 은퇴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바라보는 마지노선 중 하나는 순자산 10억 원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마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줄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순자산이 10억 원일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순자산 10억 원,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유. 순자산이 10억 원이라면 꽤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순자산 10억 원으로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순자산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노후 준비에서 성공을 의미하는 보장은 아닙니다. 사례 1 예상 밖의 의료비와 긴급 지출. 어 씨는 서울의 중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은퇴 후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순자산은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가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어 씨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은퇴 자금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는 순자산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자산 10억 원이라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증가.
B씨는 10억 원의 자산을 확보한 후 매월 일정 금액씩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예상보다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산을 더 빠르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월 일정 금액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순자산이 10억 원이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결국 은퇴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자산 관리의 실패와 재투자. C씨는 은퇴 후에도 자산을 잘 관리하며 여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억 원 중 일부를 투자하여 자산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투자 상품에 손을 댄 결과 순식간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며 순자산의 큰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순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재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거나 무리한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순자산 10억 원도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10억 원,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순자산 10억 원은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 규모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의료비,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 관리의 실패 등 다양한 변수들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0억 원이든 그 이상이든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순자산이 10억 원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노후 준비를 위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순자산은 10억인가? 그럼에도 은퇴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2부 진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10억 원이 있어도 부족한 이유와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봤듯이 순자산 10억 원은 절대적인 보장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후 준비를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기자의 시각으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의료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가 노화하고 크고 작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과 긴급 자금의 조화입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고 비용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 가능한 젊고 건강할 때 보험을 잘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만으로는 모든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렵기에 의료 비용에 대비한 긴급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긴급 자금의 규모는 최소 1년치 생활비입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10억 원을 확보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쌓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매년 우리의 자산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10년 뒤 지금과 같은 생활비로 은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자산의 일부를 안전한 자산과 성장 가능한 자산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의 일부를 두고 나머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C씨는 은퇴 후 자산의 60%를 안전한 자산에 40%를 성장 자산에 분배했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무조건 수익을 쫓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자산 관리의 실패를 피하는 현실적인 조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해보려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시작한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이 없는 투자는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퇴직 후엔 안정성이 중요하기에 큰 위험을 동반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자산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지출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축하거나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는 것도 자산 관리를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B씨는 몇몇 재테크 유튜브를 보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위험 주식에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죠.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 감행한 투자였기에 손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C씨는 자산 전문가와 함께 월 지출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큰 손실 없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4.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라. 많은 이들이 순자산 10억 원이 있으면 일을 그만두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면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발전시키거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과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죠. 한 예로 D씨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빵을 만들었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작은 베이킹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진정한 노후 준비란 무엇인가? 순자산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매력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에만 집중하는 것은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란 그 이상의 것이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인플레이션, 자산 관리 실패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의 순자산이 10억 원이라도 철저한 대비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50대와 60대, 인생의 긴 마라톤에서 어느덧 종착지에 가까워지며 은퇴라는 큰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준비에만 집중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적절한 자금은 기본이지만 여가와 즐거움을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황량한 미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노는 법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쁘게 일하며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자칫하면 은퇴 후 고독과 무료함 속에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준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은퇴 자금만큼이나 중요한 노는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삶의 중심은 어떻게 놀 것인가? 은퇴 전에는 바쁜 직장 생활과 다양한 사회적 의무로 인해 개인의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고 은퇴했지만
갑자기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자금은 충분했지만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은퇴 후 몇 달 동안 TV만 보고 시간을 보냈고 점차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이내 그의 배우자가 당신은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했지 정말로 놀 준비는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 후에야 취미생활과 새로운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예전보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큼 중요한 함께하는 사람들. 은퇴 후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생활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직장 생활에서 쌓아온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20년 넘게 직장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인생의 대부분이었고 은퇴 후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며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는 동네의 등산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3. 새로운 경험과 도전, 나이를 초월하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번은 65세에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내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요가를 시작했지. 라며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 어렵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유연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도전은 우리를 다시 젊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례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어떻게 놀 것인지, 무엇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소비하는 시간보다는 삶을 즐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은퇴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 시간은 우리 삶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일에 쫓기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이제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어떻게 잘 놀 것인지, 무엇을 즐길지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보세요. 이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말이죠. 은퇴 후 여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만을 준비하다가 막상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곤 합니다. 돈이 충분해도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며 점점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여가 준비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후를 위한 취미 리스트 작성의 중요성. 은퇴 후 시간이 생기면 처음엔 휴식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은퇴 전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가진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다시금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한 58세 남성은 은퇴 후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동네 음악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취미 하나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되죠. 2.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주는 힘.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동안엔 업무와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 여성 어씨는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삶의 허전함이 커졌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퇴직 직전에 가입한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모임은 그녀에게 단순한 독서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삶의 새로운 목표와 행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어씨는 책을 읽는 즐거움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책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였어요. 라며 그 경험을 소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은퇴 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자원봉사와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에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원봉사는 그 중에서도 은퇴 후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활동입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 고령자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70대의 B씨는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했고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중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재정 상담을 하며 자신의 경력을 활용했고 덕분에 자부심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일할 때처럼 바쁘진 않지만 이 활동이 내 삶에 큰 의미를 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내 인생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자원봉사는 은퇴 후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4. 창의적인 취미와 신체 활동의 조화. 은퇴 후에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창의적인 취미는 뇌의 활동을 자극하고 신체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특히 은퇴 후 신체 활동을 게을리하면 건강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취미와 운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의 C씨는 은퇴 후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으로만 여겼지만 요가를 하면서 점차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단련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가는 그의 신체 유연성을 높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요가는 내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선물했어요.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됐죠.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은퇴 후의 새로운 도전, 나이 제한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새로운 도전은 나이를 초월해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뇌의 건강을 유지시키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D씨는 은퇴 후 외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외국어 동호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여유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도전하기 좋은 시기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여가 준비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만으로 행복을 살 수 없듯이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여가 준비와 사회적 활동, 새로운 도전은 은퇴 후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통해 활력을 찾을지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의 시간이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즐기고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변하길 바랍니다.